음란 사이트에 이걸 뭐라고 그러나 원조, 대부 혹은 뭐 최대 음란 사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라넷 그 운영진이 4명이었는데 해외에 다 도피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지난 21일 구속됐다고 합니다. 근데 네. 자진 귀국했다는 거죠?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015년 수사에 경찰이 착수했을 때 운영진은 6명이었거든요. 근데 2016년에 국내에 있던 2명은 검거가 이미 됐고요. 아. 4명이 해외로 도피를 한 겁니다. 아.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진 귀국을 해서 구속이 됐는데 근데 그 4명이 둘이 부부라는 거죠, 예, 그러니까. 부부 그 네. 두 쌍의 부부인 거죠. 예. 그 중에 이제 아내가 귀국을 해서 구속이 된 건데 아, 이번에 들어온 게 아내예요? 예,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서 예. 귀국해서 자발적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럼 남편은 놔두고 부인만 들어온 그러니까 거예요? 도피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네. 뭐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. 뭐 이 여러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2년 넘게 해외 도피를 했고 아무리 자금이 많다 그래도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 훨씬 검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폴에서도 적색 수배령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뭐 떨어져서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근데 그 부분은 이런 가능성도 있죠. 그건 맞는데 먼저 여성이고 그다음 자진 귀국하면 좀 가만히 되니까 가면이 네가 되니까. 먼저 들어가서 네. 한번 그걸 형을 남을 좀 받는 걸 봐라. 보고 네. 그다음 들어오겠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. 근데 남편은 또 무슨 뭐 저 국적이 외국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예. 있으니까. 근데 인터폴에 쫓기고 있으면은 네. 언젠가는 뭐 또 검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네. 가능성이 있죠. 그런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스스로 들어와서 경찰에 구속된 그 송 씨는 나는 사이트만 열었고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혐의를 지금 부인한다는데.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연 사이트를 통해서 예. 지금 엄청난 광고 수입 이런 걸 올렸지 않습니까? 예, 예. 여기에 자기가 자기가 사이트를 열었으면 들어가 봤을 건데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그 컨텐츠가 올라와 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? 아니 어쨌든 자기가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수백억 원에 그러니까요. 달한다는 걸로 추정되는 그래서 지금 수익을 얻었으니까. 이걸 범행을 부인하는 거는 있죠. 예. 이건 나중에 오히려 더 많은 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 말 100% 그대로 믿어주더라도 방조죄가 성립하고 그럼 이게 형량은 높습니까? 이런 음란물 배포, 유포 뭐 이런 거. 음란물 배포 유포만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예. 이들은 이걸 이용해서 엄청난 그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거든요. 예, 예. 이게 감안되면 최고형을 받지 않겠는가 최고형은 싶습니다. 얼마나 됩니까? 이게 한 징역 3년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3년요? 예. 예상보다 높지는 않네요. 그렇군요. 이 자,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4명 중에서 2명은 이미 구속됐고 4명은 해외로 도주했다가 다른 3명은 아직도 이제 해외에 있는 건데 네. 한동안은 이 소라넷 얘기가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4명의 운영자들이 그 학력이라든가 뭐 지적 능력 이런 걸 가지고서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? 고학력자다. 아까 뭐 이제 원조 대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9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. 99년? 1999년도 그러니까 20년 전 아니겠습니까? 어. 지금에 봐도 놀라운 일인데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이 운영이라고 하는 게 저도 예전에 과거에 이제 뭐 회사에 있었을 때 마지막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 쪽을 했었는데 단순하게 사이트를 열어놓고 방치하면 절대로 원활하게 안 됩니다. 그렇죠. 그 안에서 관리를 뭔가가 관리를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그 영상 같은 걸 불법적인 영상을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도와주고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제는 경찰이 주목을 했던 게 자꾸 이 소란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거의 실시간 범죄에 이용될 정도로 어떤 여성이 뭐 이렇게 만취해 있다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집중적인 어떤 수사를 한 거거든요. 저런 어떤 변명은 안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소라넷 화면에서 어떤 것인지 보고 계십니다만 1999년에 개설해서 2016년에 폐쇄될 때까지 회원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뤘고 그다음에 예. 그 음란 연쇄살인범 콘텐츠. 유영철도 거기 예. 그럼 뭡니까? 이게 사실 유영철 때문에 소라넷이 이슈로 떠오른 적이 아, 있었죠. 그런 거군요. 예. 유영철이 이제 희대의 살인마가 잡히고 네, 나서 이 사람의 인터넷 사용 흔적을 보니까 이 소라넷의 회원이었고 회원이었어요? 아. 그다음 그 여기서 보니까 그 또 유영철이가 그 컴퓨터를 사용한 주로 내용이 리니지 2, 프리스톤 테일이라는 것도 사용했고 그다음 이 유영철이의 그 접속한 그 인터넷들이 보면 거의 음란 사이트가 대부분이었어요. 예, 예. 그냥 유영철이가 그런 걸 그 음란 사이트 접속하면서 그 범죄에 대한 어떤 그걸 키운 게 아닌가. 그래서 소라넷도 유명해졌습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저런 걸 통해서 만약에 유영철이 그 범죄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을 더 키워나갔다면 참
더 큰 문제였겠네요.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 음란 사이트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17년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, 이득이 수백억 원이 이뤘다, 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돈을 번 거죠? 그렇게 회원들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하나요? 광고였던 것을 광고요? 알죠. 그러니까 100만 명의 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페이지 뷰라고 하죠. 몇 명이나 이걸 접속해서 누가 봤느냐에 따라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데 네. 회원이 1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페이지 뷰가 조회수가 올랐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거기에 이제 광고한 것들이 모두 다 바로 불법적인 걸로 볼 수 있을지는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성인 용품 같은 거는 일단 뭐 불법이 아닌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직접적으로 뭐 성매매를 연결을 했다 이런 건 명백하게 불법인데 과연 이 광고주인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사이트 운영자인 이 사람들이 광고주가 성매매 웹소를 운영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밝혀서 해야 되는데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받기는 저는 어려워 보여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뭐 저런 걸 통해서 수백억을 했다니까 혹시 또 나도 일확천금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감옥 갑니다.